지금 그 박근혜 씨가 변호사로 선임한 유영하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보기엔 듣보잡이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네. 정말 안 듣보잡이에요. 일배죠. 예. 네, 그러니까 박근혜의 충성스러운 네. 이런 사람인데 국민들 보기엔 듣보예요. 네. 국민들 보기에는 왜 저런 사람을 검찰총장 출신들도 많고 검사장 출신들도 많은데 왜 저런 사람을 이런 의구심이 좀 있을 거예요. 갸우뚱하는. 저는 뭐 알아요. 네. 네. 왜 그런지 이제 100% 알아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응은 민정수석실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검찰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언론 앞에 나와서 다소 약간의 정무적인 판단을 가지고 코멘트도 해야 되고 이런 사람으로 초이스한 무난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유영아? 예, 국회의원으로 따지면 김진태 같은 사람이 지금 변호사 된 거고 이야기가 좀 너무 빨리 갔는데 네, 빨리 왔어요. 하나만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검찰이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면 박근혜 수족 중에 지금 3명이 남아있거든요. 맞아요. 안봉근 이재만. 우병우와 플러스 안봉근 이재만을 네. 같이 구속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정호성만 잡아놓고 있으면서 뭔가 대체로 뒤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박근혜 쪽 대응이 이 세 사람이 뒤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이제 조선일보와 그 누군가 검찰과 보수 카르텔을 새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전지전능할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그 JTBC하고요. 그다음에 한겨레하고 경향하고 이제 모든 언론이 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옛날처럼 조선일보를 비롯한 몇 개만 언론을 탁 잡으면 되면 그냥 전지전능이 가능한데 저는 그 JTBC나 한겨레나 지금 열심히 뛰고 오늘 보니까 뭐 다 하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 언론이 어떤 속성이 있냐면은 뭐 하나 큰 거 터뜨리잖아요. 박지원처럼 주도권을 잡아나가면 나머지 제보들이 그쪽으로 쏟아집니다. 관심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태블릿 PC 하나가 나중에 따라오는 정보들이 훨씬 더 많게끔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장이 손석희가 아니라 JTBC가 다른 사람이라면 컨트롤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손석희는 이렇게 계속 가야 돼요. 스타일도 그렇고 네. 그냥 사실이면 해야지 어떡해요. 뭐 그런 분이잖아요. 뭐 이렇게 논리를 길게 말하지도 않고요. 네. 언론이 사실 보도하고 진중하게 가야지. 이거 어떻게 안 합니까? 이런 거라 그 전지전능할 수 없는 게 언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마음대로 못한다. 네. 그래서 검찰이 다른 때보다 마음대로 못하고 그 박원석 의원이 계속 주장하셨잖아요. 특검이 검찰을 각성시키는 제대로 하게 하는 강력한 카드다. 그건 옆구리에 칼 100%예요. 댄 겁니다. 예. 그래서 컨트롤되지 않은 언론 그리고 특검의 존재가 검찰로 하여금 지금 그 박근혜와 점점점 손을 끊어라 요구하고 있다. 근데 김기춘은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충성파잖아요. 김기춘 비서실장 될 때 혹시 그냥 지나쳤을지 모르시는데 임명장 줄 때 김기춘 얼굴 보셨어요? 그 표정.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저는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막 그 표정이요. 그 할아버지가 아이고 이 기특한 거, 아이고 우리 가문 살린 거 이런 표정이었거든요. 대대로 충성해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김기춘의 배신은 해도 아픈 배신일 거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우병우는 전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되게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 시그널은 지금 검찰의 민정수석실의 시그널이 검찰이 먹히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먹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그림이라면. 지금 엇박자가 좀 나겠죠. 그러니까 검사라고 하는 정권의 개가 검찰이 완전히 끈이 풀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두 분은? 완전히 끈이 풀리진 않았지만 옛날 같은 그런 막 민정수석이 쫙 지휘하는 이거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요즘에 애완견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길이가 늘었다 놨다 하는 그 먹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풀리진 않았는데 비교적 자유로워진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 그게 반대일 수 있어요. 지금은 목줄을 검찰이 잡은 걸 수도 있어요. 반대로 네. 지금 박근혜가 묶여 있는 네. 거예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요거예요. 아까 박 의원이 일부 정보를 가지고 딜도 할 수 있고. 지금 뭐냐면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이 상황에서 가장 많이 아는 게 검찰이 되는 거죠. 박근혜와 검찰. 그다음에 저는 아까 유영아 변호사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시점에 한 명만 딱 대통령이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딱 한 명 하나요? 많이 할 것 같은데 딱 한 명 했잖아요. 저 그 이유를 알아요. 뭔데? 이 사람이 2007년 대선 때 네. 박근혜 네거티브 팀 대응한 사람이에요. 최태민과 박근혜의 관계, 최순실 관계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사람? 너무 잘하는 한 명이에요. 막는 방법도 알겠네요.
그러니까 막아왔지 지금까지. 그런데 그래도 제일 잘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지. 또 새로운 사람들 와서 그 얘기를 또 하게 되면 비밀이 새나가는구나 일단. 그렇죠. 그래서 한 명으로 한 거예요. 정말 부끄럽구나. 그럼요. 보여주기가. 진짜. 저는 뭐 그건 확실해요. 한 명 한 거, 유영아 한 거. 그리고 이분이요, 심지어 아무 경력도 없이 국가인권위원을 했어요. 아니 뭐 검사 출신이긴 합니다. 국가인권위원 하게 된 배경은 그냥 친박이어서 한 거죠. 선거 3번 거지, 뭐. 떨어지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했는데 인권위 상임위원 하면서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럼요. 그 인권 보고서 올리는데 세월호 빼고요. 이거 빼야 된다, 못 빼야 된다 이런 나쁜 짓 많이 했고 그런 사람이 국가인권위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인권위의 흑역사인 거죠. 있죠. 트윗한 것도 보셨어요? 트윗한 거? 야, 입이 뭐 그렇게 거지 같은 그 양아치 같은 게 다 있어요. 나 진짜 정치인들 그러는 거 보고 있으면은 저런 사람들은 여야를 떠나가지고 그 정도 심한 사람은. 근데 지난번에 송파에서 공천장을 거의 받은 건데. 그 옥새 사건. 그 사람이었구나. 무대가 도장 갖고 튀는 바람에. 결국 공천 못 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정말 아까운 사람이구나. 박근혜 입장에서 보면. 정말 17대, 18대, 19대까지 거기까지 선거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해주고. 그 전에 두 번은 군파에서 떨어지고 이번에는 송파에서 공천을 받았는데 도장 갖고 튀는 바람에 무공천 지역이 돼버린. 네. 그래갖고 우리 당 최명길 의원이 주승 거잖아요. 우리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워낙 송파가 새누리당이 센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최민희 의원님은 그런 데도 못 받고 딴 데 받아가지고. 진짜. 왜 남양주로 가셨어요? 남양주가 간절히 저를 원했어요. 야, 이거 참. 근데 지금 그러면 박근혜가 이제 뭐 뭔가를 완전히 다 말도 안 되는 실드죠. 다 완전히 정리한 뒤에 그때 서면으로 조사받겠다고 나온 게 유영아의 작품인 거예요? 첫 작품에? 그게 뭐 그건 작겠죠. 유영아가 발표한 거고 아. 민정수석실에서 대응한 거죠. 네. 근데 결국은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시그널. 수사 안 받겠다는 겁니다. 와.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약속한 걸 어길 수는 있어요. 정치인이란 존재가. 근데 사과 며칠 전에 그것도 며칠 전에 대국민 울먹울먹 사과문을 뒤집은 최초의 대통령이세요. 그러니까 100만 촛불 이후에 각 언론들이 3차 사과문 나오겠다 했거든요. 네. 그것도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와, 멘탈 갑이네 진짜. 멘탈이 없다니까 누누이 얘기하지. 저는 박원석 의원에게 한 표. 멘탈이 없기 때문에 예측 불가. 저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상황 대응을 해주는 거고 본인은 드라마나 보고 지금 멘탈이 없어. 정말 그럴까요? 저는 거의 무섭잖아요. 그럼 호러잖아 이거는. 아니 저분의 장르가 호러, 괴기, 샤먼 뭐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분이 청와대에 계시면서 그 날도 11월 12일 날도 프로포폴 드시면서 자기한테 환호하는 군중이라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에이, 우리 방송의 격이 너무 낮아진다. 그렇게까지 가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 저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한 몇 년 후에 이걸 뒤져가지고 뭐 박원석 막말 이런 거 안 남기려고 내가 악역 다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심각하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 검찰 쪽에서 나오는 게 정무적인 어떤 이야기, 뭐 정책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실제로 적용 가능한 죄가 뭐뭐 있느냐 보니까 검찰 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무상 기밀누설.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사법적으로 이게 지금 어떤 거랑 연관이 있냐면은 만약에 탄핵으로 가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걸로 탄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보는 최고의 기준이 아마 박근혜에게 적용되는 혐의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예로 들어서 우리가 보면 대통령 기록물 위반. 이게 질질 끌어요. 그래갖고 정권 후반기에 가서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할 때 이것들 다 빼버리면 그 혐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번다 이 말은 정확히 얘기하면 임기가 끝난 후에 감옥 가지 않도록 단속한다는 얘기예요. 예,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정권 재창출 뭐 그런 거는 아직 생각도 못 하고 있겠네요. 아직. 일단 지금 박근혜는 그런 생각이 생각 없다고 못하고. 봐야죠.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관심 없을 거예요, 지금. 예, 지금 그거보단 길라임. 본인이 살아야 되고 그렇죠. 지금 뭐 이제 하야 뭐 퇴진 이선후퇴 다 안 하겠다는 것도 까딱하면 감옥 가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지금 검찰이 열거한 뭐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죄, 대통령 기록물 관리, 공무상 기밀누설 이렇게 다 해당되고 저는 오히려 형법 91조에 보면 국헌문란행위라는 게 있어요. 국헌문란. 지금 국헌문란죄다 이게. 그러네요. 네. 이건 정말 그 내란에 버금가는
이 최순실 박근혜에 의해서. 아니, 왜냐하면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비밀정부, 사설정부를 운영을 했어요. 자격 없는 자들을 데리고서. 그리고 온갖 국정을 농단했고, 이게 내란이죠, 사실은. 이런 게 내란이 아니면 뭐가 내란이에요. 아니, 그게 내란이고요. 그 JTBC 문건, 그 대책회의 문건 보셨죠? 네. 거기 보면 읽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빼고 읽은 부분 보셨어요? 음. 그 빼고 읽은 부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다 똑같이 사과하고 다 읽어요. 근데 네. 그 부분이 뺀 게 뭐냐면 비선 실세나 국정농단 세력이 제 옆에 없습니다. 그거는 지우고 안 읽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왜 그랬을까? 그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딱 지운 게 그 부분이더라고요. 자, 검찰은 이제 뭐 이런 정도로 분석하는 게 아직은 뭐 어떤 결과가 제대로 나온 건 없잖아요. 흘리고 있으면서 여론 떠보기 하는 것 같고. 아니, 그 누군가 검찰과 보수 카르텔을 새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전지전능할 수 없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그 JTBC하고요. 그다음에 한겨레하고 경향하고 이제 모든 언론이 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옛날처럼 조선일보를 비롯한 몇 개만 언론을 탁 잡으면 되면 그냥 전지전능이 가능한데 저는 그 JTBC나 한겨레나 지금 열심히 뛰고 오늘 보니까 뭐 다 하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 언론이 어떤 속성이 있냐면은 뭐 하나 큰 거 터뜨리잖아요. 박지원처럼 주도권을 잡아나가면 나머지 제보들이 그쪽으로 쏟아집니다. 관심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태블릿 PC 하나가 나중에 따라오는 정보들이 있잖아요. 특검이 검찰을 각성시키는 제대로 하게 하는 강력한 카드다. 그건 옆구리에 칼 100%예요. 댄 겁니다. 예. 그래서 컨트롤되지 않은 언론 그리고 특검의 존재가 검찰로 하여금 지금 그 박근혜와 점점점 손을 끊어라 요구하고 있다. 근데 김기춘은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충성파잖아요. 김기춘 비서실장 될 때 혹시 그냥 지나쳤을지 모르시는데 임명장 줄 때 김기춘 얼굴 보셨어요? 그 표정.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저는 기억을 안 할 대단한 수가 디테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막 그 표정이요. 그 할아버지가 아이고 이 기특한 거.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언론 앞에 나와서 다소 약간의 정무적인 판단을 가지고 코멘트도 해야 되고 이런 사람으로 초이스한 무난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유영아. 예, 국회의원으로 따지면 김진태 같은 사람이 지금 변호사 된 거고 이야기가 좀 너무 빨리 갔는데 네, 빨리 왔어요. 하나만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검찰이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면 박근혜 수적 중에 지금 3명이 남아있거든요. 맞아요. 안봉근 이재만. 우병우와 플러스 안봉근 이재만을 네. 같이 구속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정호성만 잡아놓고 있으면서 뭔가 대체로 뒤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박근혜 쪽 대응이 이 세 사람이 뒤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저 아까 이제 조선일보와 훨씬 더 많게끔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장이 손석희가 아니라 JTBC가 다른 사람이라면 컨트롤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손석희는 이렇게 계속 가야 돼요. 스타일도 그렇고 네. 그냥 사실이면 해야지 어떡해요. 뭐 그런 분이잖아요. 뭐 이렇게 논리를 길게 말하지도 않고요. 언론이 사실 보도하고 진중하게 가야지. 이거 어떻게 안 합니까? 이런 거라 그 전지전능할 수 없는 게 언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마음대로 못한다. 네, 그래서 검찰이 다른 때보다 맘대로 못하고 그 박원석 의원이 계속 주장하셨잖아요. 지금 그 박근혜 씨가 변호사로 선임한 유영하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보기엔 듣보잡이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네. 정말 안 듣보잡이에요. 일배죠. 예. 네, 그러니까 박근혜의 충성스러운 네. 이런 사람인데 국민들 보기엔 듣보예요. 네. 국민들 보기에는 왜 저런 사람을 검찰총장 출신들도 많고 검사장 출신들도 많은데 왜 저런 사람을 이런 의구심이 좀 있을 거예요. 갸우뚱하는. 저는 뭐 알아요. 네. 네. 왜 그런지 근데 이제 100% 알아요. 근데 이게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응은 민정수석실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검찰도